거기에 계신 팬분들한테 우리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게 참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 미국 투어요. 저희 노래가 3곡밖에 없는데 투어를 나가서 막 그걸 커버곡이랑 막 이런 걸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고 정말 큰 공부가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네 투어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무슨 3곡밖에 없는데 뭔 투어, 너무 갑자기 급한 관심이 생기니까 그걸 잡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란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막 커버곡도 해야 되고 이게 콘서트야 우리 곡보다 훨씬 많으니까 다른 가수들의 곡이.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 많은 연습이 됐고 라이브 연습도 그렇고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고 그때 투어가 아니었으면은 저희를 그만큼 알릴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서도 동료 아티스트 분들한테 듣는 걸로는 저희를 그것 때문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K-팝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투어를 많이 도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많은 데는 도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먼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카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게 유행이 되기 전에 딱 그거를 시작쯤에 그걸 하니까 되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무서웠죠. 다른 노래 커버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았고 근데 그냥 저희란 새로운 아티스트를 보러 오시는 게 궁금하셔서 오신 거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투어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안 그래도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영어를 못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이스에서 말을 거시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은 무서웠죠. 내가 영어를 못 하는데 나는 반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반가워해 주시니까 나도 반가운데 이걸 막 못 하니까 되게 움츠러들고 막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말 걸까봐 조금 무섭기도 했고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아니죠.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했죠. 팬분들과 대화를 하는 게. 네. 데뷔를 하자마자 외국 팬분들과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끄러워하고 처음인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긴장감 때문에 진짜 볼일을 무대 위에서 볼 뻔했어요. 너무 긴장돼서. 오마이갓.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게 저도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거든요. 맞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긴장돼서. 긴장 너무 돼서 한 곡 하고 끝날 때쯤 힘들기만 하지 내가 방금 뭐 했지?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아니라 완전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되게 떨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곡을 보여드린다는 것도 되게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복합적인 일들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앵콜을 때는 나 이거 하고 있구나 라고 게임이랑 느꼈어. 앵콜. 게임도 재밌었지. 저희가 좀 콘서트지만 곡이 없으니까 게임을 좀 때웠죠. 많이 했어요. 네. 주사위를 굴려서 뭐 1번부터 6번까지 뭐 모닝콜도 있고 세레나데도 있고 뭐 같이 폴라로이드도 있고 뭐 댄스 추는 것도 있고 뭐 앨범 증정도 있고 등등 많았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팬분들이 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뭐 하는 것도 있었고 대화도 많이 했고요. 음악방송을 하면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공방 있잖아요. 공개방송. 그게 가장 컸어요. 실감이 났죠. 한국 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서 엄청 떨었어요. 저희 첫 쇼케이스 때 음원 공개되자마자 그 순위 체크하고 진입했나 안 진입 안 했나. 그때는 그 긴장감이 또 그 전에 그 투어하는 긴장감이랑 차원이 아예 달랐어요. 훨씬 더 긴장되고. 정식 데뷔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달라서 놀랐어요. 오히려 그때는 너무 긴장돼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무대 위에서 머릿속 안에서 진짜 갇혀 있어서. 인기가요 때 저 다 기억나요. 산옥.
그때 무대를 엄청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막 조형물 이제 LED랑 뭐 LED라고 하나요? 되게 조형물 KARD 크게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해서 가만히만 있어서 땀이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이제 리허설 때부터 네 번에서 5번을 풀로 이제 무대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데뷔 영상을 보면은 이미 다 젖어 있어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열심히 막 하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지 카메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해서 너무 여유 있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정식 데뷔가 있기 전에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와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이제 정식 데뷔를 하고 난 후에 많은 무대를 섰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무대에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라이브 연습도 엄청 도움이 됐어요. 국내 활동 그때는 한 달 했었어요. 원래는 기약된 게 2주에서 3주였는데 이제 방송국 측에서도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셔서 4주를 채워서 하고 투어 준비를 했죠. 볼리비아는 해발 고도가 몇이야? 4,400 막 그렇게 되는데 거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이게 기절을 할 뻔했어요. 이제 차라리 공기가 기절하는 게 차라리 기절하는 게 더 나한테는 지금 편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산소가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절을 할까 말까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절해버리면 편하니까 본인은. 기절하면 나는 그냥 누우면 되니까 아 그럴까 하다가 아니다 여자 동생들도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너무 무서운 게 아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공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맞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엄청 있었어요. 기절을 참았죠. 기절을 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 이제 가서 리허설 할 때도 아 이거 진짜 성공적으로 못 맞추면은 만약에 나 무대에서 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해내지더라고요. 그 심한 고산지대 때문에 전 도시에서 넘어가는 그 차이가 원래는 하루? 이 정도인데 그때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좀 텀을 뒀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딜 가나 산소통, 큰 게 의료용 산소통이 있었고 차에도 그렇고 호텔방에도 그렇고. 공연 중간에 들어와서 대기실 들어와서 산소 먹고 다시 나가서 하고 다시 산소 먹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2,200, 2,400 정도 되는데 4,400을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볼리비아 이후 멕시코 갔나요? 칠레 갔나요? 갔는데 날라다녔어요. 거기는 날라다녔어요. 그냥, 브라질. 날라다. 껌이었어. 그 정도는. 진짜 슈퍼맨인 줄 알았어. 인도 야외 공연장이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습하고 더웠죠. 여름에 갔고 우기 때 갔어요. 근데 야외 공연장이었어요. 근데 비가 왔죠. 공연하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뉴델리를 갔다가 구와하티를 갔는데 구와하티 공연장이 야외였죠. 근데 원래 인도로 갔을 때 인도 하면은 가장 한국 사람이 딱 인식이 있는 게 소가 다니고 뭔가 소가 그런 신성 이미지가 지역이지고. 있는데 뉴델리를 갔는데 너무 도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도가 아닌데? 근데 구와하티를 왔는데 소가 소가 염소 막 강아지들도 있고 소가 신성시 여기지는 동물인데 도로가에 그냥 자기가 찬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막. 너무 신기했죠.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인도지. 여기가 인도지. 거기에도 케이팝 팬분들은 분명히 계시니까 저희를 불러주시면 사실은 꼭 규모로 따져서 가진 않았어요. 규모가 적더라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안 오신대요. 안 가신대요, 잘. 근데 저희는 가니까 감사하고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성사가 돼서 많이 오시고. 남미. 거기는 손가락 하나 올리면 미쳐가요. 그냥 와 진짜 대박이에요. 파티에 저희가 초대된 느낌? 이미 파티를 즐기고 계세요. 춤을 추고 계시고 막 저희를 안 보고도 춤을 추고 계시고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즐기고 계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등장을 하면은 거의 5배로 훨씬 즐겨주시고 그냥 모든 게 다 공연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져도 그게 그냥 너무 환호를 해주시고 소통이 너무 됐어요. 한국 팬분들이랑은 언어적으로 소통을 하고 외국 팬분들이랑은 행동, 몸짓과 눈빛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줬는데 훨씬 배로 또 주시니까. 팬분이 저희를 보고 눈물 나는 거를 남미에서 처음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드디어 봐서 눈물 나는 거를 처음 봐서 그게 되게 날 보고?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구나. 함성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한 소리가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통해서 제 인이어로 들어와서 그 뭐라고 하지? 이명? 터트릴 달팽이관이 터질 것 같아요. 고막? 네, 이거 고막이 터질 뻔. 고막이 터질 뻔했어요.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함성 소리가 더 커서. 이렇게 앞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앞 눌려가지고 쓰러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너무 속상.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경호원분들이 계속 물 주시고 저희도 근데 물 던져드리고. 저희도 물 드리고 미시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오 하고 이렇게 뒤로 가셨다가 다시 또 흥분한 나머지 다시 또 이렇게 오면은 한두 분씩 이렇게 막 실려 그래서 나가시고 안전상으로 공연 중단이 계속 됐죠. 투어 돌면서 어려웠던 점은 힘들었던 점은 이제 빨래 같은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호텔에 있는 게 아니고 하루 공연하고 하루 이동하고 하루 공연하고 하루 이동하고 하니까 빨래는 계속 쌓이고 이거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면 힘든데 빨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가 빨래 때문에가 제일 힘들었어서 나중에 이제 투어 40일 나가고 그럴 때는 이제 속옷을 40개를 사가고 양말을 40개를 사갔었죠. 예, 아예 빨래 안 하고 버릴 오빠만. 생각으로. 저는 얼음이 없어서 아,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얼음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얼음물이 없고 이렇게 더운데 얼음.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지? 이렇게 더운데 얼음물을? 그런 것도 있고 음식이 사실 많이 짜고 고기 위주의 식사잖아요. 그래서 몸이 엄청 붓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하루 타고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을 하거나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죠. 저희 때는 이미 K-팝과 한류가 많이 퍼진 상태였어서 저희는 한국 팬분들과 똑같이 팬분들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컸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서 뭔가 돈을 벌러 가야지? 이건 일이지?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카드를 알리러 가야지? 그냥 설레임? 카드를 좋아해 주신 분들 저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누구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기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저희를 봐주실까에 대한 그런 설레임으로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알아봐 주시고 이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나비 효과라는 말이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브이라이브든 어떤 매체든 어떤 음악이든 한 가지 작은 말이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느꼈었어요. 내가 K-팝을 어쨌든 대표하는 가수로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계신 팬분들한테 우리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게 참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그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았던 게 정말 이게 음악으로도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외 이제 TV 프로그램 나갈 때 좀 더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공연이랑 인터뷰는 K-팝 팬분들이 찾아보시거나 찾아오시는 건데 이제 그 나라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는 이제 대중분들이시잖아요. 정말 현지 대중분들. 그래서 좀 더 한국을 알려야겠다.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겠다. 뭔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뭔가 알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크죠.
처음에 브라질 갔을 때 인종차별을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라이브 정말 큰 TV 프로그램 나갔을 때 거기 국민 MC라고 하시는 분께서 인종차별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려왔던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영상이나 그때 당시에도 그걸 알았을 때 상처가 많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 무대에서 생방송 때 저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을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국말이라도 하면서 더 화도 내고 좀 더 승질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서 너무 나중에 바보같이 벙찐 벙어리처럼 가만히 영상 보니까 막 웃고 있는 웃고 거예요. 있고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있는데 웃고 있고 왜냐면 몰랐어서. 통역분이 통역을 안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때 너무 신인이었어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웃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은 50%가 넘는 국민 프로그램이고 K-팝을 한국 코리아라는 자체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비춰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창피했었죠. 갑자기 화나네. 혼성 자체가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곡 안에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다 들어간다는 게 신선하고 가장 차별점 있고 저는 만약에 이 그룹이 그냥 다 여성 그룹이었거나 다 남자 그룹이었어도 반응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래퍼들도 로우톤 있고 하이톤 있고 각자의 매력이 되게 또렷하고 여자들 보컬도 하나는 허스키고 매력적이고 하나는 샤하고 매력적이고 네 분 다 곡을 들었을 때 귀로도 누가 나올 때 확실히 알고 눈으로 뮤비를 볼 때도 누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이미지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그게 원래 혼성 그룹이 제일 차별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곡들 작업하면 할수록.